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큰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간과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산 센텀 종합병원 진료부장으로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무릎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책임지고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평생 무릎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만 해도 무릎이 지끈지끈 아프신가요? 그럼 이번 얘기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약 200만 명 이상. 한국인의 만성질환 1위가 관절염입니다. 65세 이상은 2명 중 1명 이상이 관절질환에 고통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뼈를 보호하는 탱글탱글하던 연골에 수분이 빠지게 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지고 깨지게 되고, 특히 허벅지의 힘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갱년기 여성에게 이런 손상이 더 치명적이게 됩니다. 아픈데도 계속 방치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면서 점점 일상생활이 안 되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게 겁이 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걷는 운동, 등산 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에서 통증이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릎이 우리에게 보내는 적신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 무릎의 특정 부위가 자꾸 아프다, 자꾸 물이 찬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이 든다, 걷다 보면 무릎에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큰 병으로 커지기 전에 꼭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는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허벅지 근육을 키워라. 이랑 잇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가 좀 상하고 깨지더라도 잇몸이 이 이빨을 꽉 잘 잡아준다면 문제없이 이빨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에 관절염이 온다고 하더라도 허벅지에 근력을 강화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감소하게 되고 무릎을 강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통증은 줄고 기능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좋은 운동 3가지는 수영, 평지 걷기, 실내용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왜 가장 좋냐면 무거운 충격과 하중은 가지 않으면서 굽히고 피고를 반복하고 근육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충격은 없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살을 빼라. 무릎에는 뼈랑 뼈 사이를 보호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과 이 무릎에 전 체중이 실리게 되는데 당연히 이 작은 연골에 부하되는 무게가 많을수록 연골이 손상되기 쉽겠죠. 체중이 1kg가 증가할수록 무릎 하중의 4배가 증가하게 되고 체중이 5kg가 빠질수록 퇴행성 관절염 위험성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 감량은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 꼭 체중 감량은 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 서양식 생활 습관을 가져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생활에 익숙합니다. 좌식 생활은 무릎을 과도하게 굽혀야 되고 내 외측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온돌방보다는 침대 생활을, 땅바닥보다는 소파와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꼭 피해야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피해야 되는 3가지,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무리한 스쿼트 운동입니다. 쪼그려 앉기를 하게 되면 무릎 뒤쪽에 정상적인 하중의 9배 이상의 하중이 가해져서 무릎이 손상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하고, 무릎을 꿇는 것도 같은 원리로 안 좋습니다. 특히나 무릎을 꿇고 앉게 되면 발목 자체가 돌아가게 되면서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무릎을 꿇는 일이 생활에 신 스님들이 꽤 자주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내원하시고 나시니
이런 자세는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쿼트 운동은 무리하게 무거운 무게로 과도하게 무릎을 꾹 펴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쪼그리고 앉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하중이 걸리고 스트레스가 받는데 거기에 본인의 무게에 무거운 축까지 달면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무게로 스쿼트 하는 것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대표적인 주사는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연골 주사입니다. 무릎 주사의 가장 대표적인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릎에 정상적으로 있는 성분인데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피부과에서 쓰는 물광 주사라든지 참치회를 먹으러 갔더니 주인장님이 주시는 눈물주, 안구 건조증 때 쓰는 눈물약, 모두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인체 친화적이고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게 해주는 성분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점점 마르게 되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 주사로 그 성분을 넣어주는 것인데요. 기계가 잘 들어가게끔 기름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를 맞으면 히알루론산이 관절을 부드럽게 미끄럽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을 없애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름처럼 연골 주사, 연골을 재생시켜주거나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연골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래서 연골 주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이고요.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인체 친화적이고 안전적인 아주 대표적인 무릎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DNA 주사, PDRN 주사입니다. 연어정자에서 DNA를 추출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성분을 뽑아서 주사로 만든 것인데요. 이거는 PDRN, 흔히들 DNA 주사라고 합니다. 의약품으로 선정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후발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지만 재생 효과는 없다고 설명드린 데 반해 DNA 주사는 재생을 유도하고 회복을 돕는 주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5번까지 맞을 수 있어서 1에서 2주 간격으로 5번 맞고 다시 또 6개월 뒤에 하나, 둘, 셋, 넷, 5번 맞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히알루론산을 맞아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선택해 볼 수 있는 염증 제거뿐 아니라 재생 효과도 가진 새로운 무릎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자,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무릎에 염증과 통증이 심할 때 스테로이드를 쓰면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남발하면 이 흰색의 가루들이 관절 내에 남게 되면서 감염을 일으키거나 호르몬 이상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언제 써야 되느냐? 제가 오늘 그 기준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사요법을 사용했으나 아픈 통증이 지속이 될 때 1년에 3번 이내로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을 두고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주사 얘기를 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물 한 번 빼면 계속 빼야 된다는데 물 빼고 주사 맞고 물 빼고 주사 맞고 그거 해도 되나요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물이 왜 생기느냐? 무릎 안에 있는 세포들이 깨지고 죽으면서 세포액이 터지면서 물을 만들어내고 그 시체들이 쌓이고 쌓여서 물이 찼다, 염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처음 한두 번 정도는 물을 빼고 주사를 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에 뭔가 확실히 찢어지고 깨져서 계속 세포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3번 이상 물을 뺀 경우라면 정형외과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MRI 같은 것들을 촬영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형외과 무릎 주사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고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그 다음에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런 주사를 맞고서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 안의 주사 말고 요즘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주사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연골이 망가져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때 망가진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는 씨앗을 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내 골반뼈의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하게 하는 것이 자가골수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좋다는 얘기는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줄기세포들이 많은데 왜 하필 자가골수 줄기세포냐? 현재 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내 몸에서 빼내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인 골반 뼈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골수와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년 7월부터 그 효과가 인정되면서 신의료기술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이거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좋은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무릎은 아픈데 수술은 겁이 나서 망설였던 분들,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 유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이걸 어떻게 하느냐? 멸균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은 수술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골반을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 국소 마취를 하고 굵은 바늘을 넣어서 골반에서 골수세포를 채취합니다. 이렇게 추출한 골수세포를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추출합니다. 이후 무릎 관절 안에 주사하게 됩니다. 주사 이후 바로 운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 해당이 되는 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좋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가 추천되시는 분들, 첫 번째, 관절염 초기, 중기, 2기, 3기이신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연골이 딱 남아있으신 분들, 말기가 아니신 분들이에요. 뼈랑 딱 붙어있는 말기는 안 돼요. 뼈가 아직까지 붙어있지 않은, 아직까지 연골이 남아있으신 분들. 자, 두 번째, 70세 미만의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분들. 자, 세 번째, 통증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아직까지 연골이 많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자, 네 번째, 허벅지 근력이 좋으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력이 좋아야 무릎을 보호하고 관절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많아집니다. 허벅지 근력이 적더라도 지금이라도 늙지 않았으니까요. 꾸준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로 허벅지 근력 강화를 하시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가 안 되는 분들 중요해요. 관절염 4기, 말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뼈랑 딱 붙어 있어요.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을 때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이 세포가 염증도 없애고 통증도 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생을 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관절염 말기인 경우는 연골 자체가 다 닳아서 없기 때문에 주사를 해줘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 씻겨 나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인공 치안술 등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오다리가 심한 분들. 이 또한 주사보다는 수술적인 치료로 오다리를 일자로 바르게 펴줘야지 주사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상의 나이보다는 무릎 관절염의 상태와 신체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결과가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적더라도 골수의 상태나 관절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게 넣어놓으면 혼자서 막 연골을 만들고 하는 그런 마법의 주사는 절대 아닙니다. 씨앗 자체가 건강하고 씨앗이 자랄 땅이 좋고 비옥하다면 씨앗은 얼마든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나이가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병원을 방문하셔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무릎 통증, 무릎 관리에 대해서, 무릎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큰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간과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검사해 보시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과 빠른 치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부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